메이저리그 전경기 리뷰를 한눈에 오늘의 MLB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만나보세요. 다저스가 최근 화이트삭스의 좌완 선발 게럿 크로시의 영입을 시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저스는 왜 크로시를 트레이드로 영입하려고 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30일이었죠. USA 투데이의 밤 나이팅게일의 트레이드 관련 루머 중에서 눈에 띄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다저스가 언급이 됐었는데 바로 이 화이트삭스의 크로시에 대해서 오퍼를 넣었지만 빠르게 거절당했다는 소식이었죠. 그렇습니다. 화이트삭스는 대가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유망주들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제 다저스뿐만 아니라 다른 구단에게도 지금 알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크로시의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구단만 무려 다저스 포함 15개에 이른다는 소식이 또 이어졌습니다. 네, 그랬을 때 크로시가 어떤 선수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26살을 맞이한 좌완 강속구 투수인데 18경기에서 6승 6패. 사실 화이트삭스가 워낙에 약팀이기 때문에 승은 많이 챙기지 못했습니다만 평균 자책점이 3.02이고요. 101.1이닝을 던지는 동안 탈삼진을 무려 141개나 잡아냈는데요. 그렇습니다. 9이닝당 탈삼진 개수 이거 12개 넘게 잡아내는 겁니다. 141개의 탈삼진은 탈삼진 부문 메이저리그 전체 1위이고요. 좌완 투수임에도 최고 100마일까지 나올 수 있는 이 강력한 구위를 지닌 것이 크로시 선수의 또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 패스볼의 평균 구속 역시도 96마일을 훌쩍 뛰어넘고 있고요. 직전 등판에서도 이 패스볼 비중이 거의 90% 가까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압도적인 피칭을 펼쳤던 게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이 26살 굉장히 또 어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FA 자격 역시 2026 시즌 종료 후에나 얻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년 반이나 남은 좌완 에이스를 데려오는 거 너무나도 이제 큰 대가가 필요한 거 당연하겠죠. 화이트삭스가 엄청난 유망주 패키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렇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올해 연봉 역시도 80만 달러에 불과한 이 크로시에이고요. 화이트삭스는 근데 현재 24승 62패, 승률이 채 3할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메이저리그 전체의 꼴찌를 달리고 있는 3할 승률이 안 되는 유일한 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찌감치 크로시 선수는 물론이고 중심 타자의 뭐 로버트 주니어 아니 뭐 에릭 페디 등등 대부분의 선수들 모두 판매하기로 선언을 했습니다. 화이트삭스 역시 크로시 선수에게 연장 계약을 시도를 했습니다만 진척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여름 트레이드 시장에서 판매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런 소식까지 이어졌어요. 네, 물론 이제 다저스의 제안은 이미 거절당한 소식이긴 한데요. 이 다저스가 선발진을 보강하기로 했다는 거, 이 부분이 눈에 띄는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겨울에 야마모토를 영입하는 데만 12년 3억 2,500만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 이때 오릭스에게 준 포스팅 피만 5천만 달러에 달했던 걸로 알려져 있고, 또 글래스나우 같은 경우에도 트레이드로 영입한 이후에 5년에 1억 3,500만 달러의 연장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이 두 선수를 영입하는데 쓰는 돈만 하더라도 5억 달러인데 여기다가 팩스턴까지 영입을 했죠. 700만 달러. 게다가 커쇼에게도 올해 보장 500만 달러 계약을 안겨줬으니까 선발진에 투자한 돈만 지금 5억 달러가 훌쩍 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지 매체들 특히 이제 디 애슬레틱 같은 경우에도 이 다저스가 이렇게 많은 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스트 시즌에 믿고 내세울 선수가 드물다라는 것을 또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다저스의 선발 투수가 필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불확실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야마모토, 뷰러, 커쇼는 부상자 명단에 등재가 됐고 팩스턴 역시 건강하지만 커리어 동안 자주 부상을 입었다. 밀러는 돌아온 이후에 기복이 심했고 글래스나우와 스톤은 언젠가 휴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인 랜던 내기 가능성을 보였지만 중요한 역할을 맡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디애슬레틱에서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선발진을 쭉 살펴봤을 때 뭐 물론 야마모토 선수도 부상자 명단 가기 전까지 정말 좋은 모습 또 에이스 자질을 보여준 거 이해를 하는데 지금 사실 야마모토 선수 같은 경우도 어깨가 아파서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글래스나우 선수도 사실 선수 생활 내내 좀 부상을 달고 다녔던 선수, 팩스턴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확실히 선발진에 믿고 내세울 수 있는 카드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다저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선발진에 부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불펜 데이를 통해서 선발 투수들의 이 추가 휴식일을 보장해 주려고 꾸준히 노력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왜 다저스가 이런 식으로 이 투수진을 운영을 했었냐? 결국에 다저스에게 중요한 건 정규 시즌 성적이 아니라 포스트 시즌에서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크로시에를 영입을 하면서 이 가을 야구의 확실한
카드를 주려고 했던 게 다저스의 생각이 아니었나, 이런 식으로 현지에선 추측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물론 뭐 크로쉬 선수 역시 불안한 점은 있기는 합니다. 이미 올 시즌에 벌써 101.1이닝을 던졌는데요. 2020년 데뷔한 이래에 3시즌 동안 73이닝밖에 던지지 않았었습니다. 이게 이제 통산 이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크로쉬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삭스가 세일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1라운드에 지명한 자완 투수를 바로 불펜으로 데뷔를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크로쉬 같은 경우에도 올 시즌 선발 투수로 전환해서 정말 잘해주고 있지만, 사실 데뷔 시즌부터 지난해까지 뭐 부상 기간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불펜으로 가용되던 자원인데, 그렇죠. 이렇게까지 이닝이 갑자기 늘어날 경우에는 사실은 부상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삭스와 크로쉬는 후반기에 이닝 제한을 걸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만약에 영입하는 팀이 이 후반기 막판 그리고 이제 가을 야구에서 크로쉬 선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갑자기 늘어난 이닝 때문에 부상 위험 가능성 역시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선수 본인 같은 경우에도 이 이닝 제한 없이 던지기 위해서는 계약 연장을 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나이팅게일 기자의 또 생각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정보에서 핵심은 뭐냐? 크로쉬 같은 경우에도 부상 위험성이 없는 투수는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후반기에 사실 선발 전환 첫 해이기 때문에 퍼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까지도 영입하는 팀이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현우 형 같은 경우에는 이 크로쉬 선수의 예상 행선지로 이제 다저스보다는 뭐 볼티모어 혹은 이제 양키스를 또 꼽아주신 걸로 또 기억을 하는데, 이 다저스가 사실 크로쉬 선수를 굳이 또 영입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죠. 다저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선발 투수 보강은 필요한 상황이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맞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절실함이죠. 이 사실 볼티모어나 양키스 같은 경우에는 지구 내 경쟁자가 정말 두 팀이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구 우승 경쟁이 결국에는 포스트 시즌에서도 시드 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서로를 의식해서 좀 더 많은 유망주를 투자해서 크로쉬를 영입하려는 이런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다저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구 경쟁에 있어서 좀 더 우위에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돌아올 수 있는 자원이 다저스는 많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볼티모어 같은 경우에는 이탈한 브래디시라던가 민스 같은 경우에는 토미존 수술이기 때문에 사실 올 시즌에 돌아올 수 없는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뒷배가 없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볼티모어가 좀 더 많은 유망주를 투자하지 않을까 하는 거고, 다저스도 물론 마음만 먹은다면 화이트삭스의 패키지 충분히 맞춰줄 수 있는 팀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가을 야구만 보고 크로쉬 선수를 영입하느냐 아니냐가 또 이제 다저스가 영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 차이를 또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다저스가 이 크로쉬 선수를 영입하는 건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추가적으로 디 애슬레틱 같은 경우에는 이 배츠와 먼시가 돌아왔을 때 하위 타선에 설 수 있는 외야수 하나를 다저스가 추가하고 싶어 한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 뭐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 선수를 포함해서 더 판을 키울 수도 있고, 지금 현재 기사 속에서 나오는 그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이 지금 뭐 토미 팸 정도의 플래툰 외야수 정도를 또 영입을 해서 이 하이타선을 보강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공격력에 대한 목마름도 충분히 있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랬을 때 사실 기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배치가 돌아왔을 때 포지션 부분이었던 그렇죠. 것 같은데, 배치가 돌아왔을 경우에는 로하스를 그동안에는 이 배치에게 유격수 기회를 주기 위해서 2루수로 기용하거나 3루수로 기용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복귀하게 됐을 경우에는 로하스를 유격수로 고정을 하고 그리고 배치를 2루로 다시 보내겠다, 이렇게 로버츠 감독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뭐 먼시 선수 돌아오고 또 이제 배츠 선수가 돌아오는 뭐 8월쯤 뭐 그쯤이 되어야지만 또 현실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프리드먼 사장이 그동안 뭐 트레이드 시장에서 뭐 소극적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확실한 선수가 나오면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면 그동안 투자를 아끼지 않는 모습도 보여줬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드 마감 시한에 맞춰서 다저스의 상황이 지금보다 좋지 않다면 저는 과감한 트레이드를 이 프리드먼이 한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가오는 한 달 정말 중요할 것으로 또 보이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또 다저스와 크로쉬의 이 관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입을 해야 된다고 보는지 아니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을 통해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또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또 다른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